연방수사당국이 헬스케어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한인 2명 등 모두 193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의료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27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수년간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우주국의 한인 엔지니어가 범행 시 카메라가 숨겨진 안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무장강도 사건을 수사하다 모형총을 소지한 13세 소년에게 총을 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보디캠 영상을 공개하고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면책특권 결정이 나온 이후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 유죄 판결 무효화 시도에 나섰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 쉬인의 수출 물량 공세로 항공 운임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업체들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헬스케어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한인 2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93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전체 의료보험 허위 청구 사기 액수는 총 27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이 최근 공개한 헬스케어 집중 단속 자료에 따르면 퀸즈 우드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최모 씨는 건강보험 허위 청구 등 헬스케어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 기소돼 지난달 11일 뉴저지 뉴악 법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메디컬 빌링 업체를 운영하는 최 씨는 엠트랙 헬스플랜 직원들과 공모해 제공되지 않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 및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공모한 직원들에게 현찰과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 씨의 건강보험 허위 청구로 엠트랙 헬스플랜이 입은 손해액은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95만여 달러에 달합니다. 헬스케어 사기 공모 혐의는 유죄 확정 시 최대 10년 징역형과 25만 달러 벌금 또는 범죄로 인한 이익 혹은 손실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 부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 씨 등과 공모한 엠트랙 헬스케어 플랜의 전 현직 직원 10명 역시 헬스케어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뉴저지 뉴악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이들의 의료사기 공모로 엠트랙 헬스케어 플랜이 입은 전체 손해액은 1,1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엠트랙 감사실은 지난달 28일 이들은 건강보험 청구인과 공모, 건강보험 허위 청구를 허용했다며 실명과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수년간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우주국의 한인 엔지니어가 범행 시 카메라가 숨겨진 안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영상으로 얼굴이 알려진 나사의 엔지니어 에릭 심 씨는 지난 2월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뒤 지난 4월에는 4건의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1일 ABC7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은 앞서 심 씨의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많은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비디오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 씨가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안경을 이용한 사실을 발견했고 지난달 21일 영장을 집행해 14개의 안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심 씨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그의 안경을 침대 옆 테이블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심 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이며 오는 7월 23일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무장강도 사건을 수사하다 13세 소년에게 총을 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주하던 소년이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겨누자 총격을 가해 사살했는데요. 소년이 가지고 있던 총은 모형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디캠 영상을 공개하고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욕주 북부도시 유티카 경찰은 지난 28일 저녁 10시께 경찰관들이 무장강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소년 2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13세 소년 1명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인상착의와 유사한 13세 소년 2명을 멈춰 세워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1명이 도주했고 경찰관들을 향해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겨누자 경찰관들은 이에 대응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가슴 부위에 총을 맞은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소년이 겨눈 권총은 실제 무기가 아닌
글록 17 5세대 권총의 복제품, 즉 모형 권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티카 경찰은 문제의 모형 권총이 글록 표시와 특징, 분리할 수 있는 탄창 및 일련 번호 등 모든 면에서 진짜처럼 보였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연지탄이나 비비탄만 발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당시 상황을 담은 바디캠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총을 쏜 경찰관은 임관 6년차로 이 사건으로 인해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유급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숨진 소녀는 인근 중학교 8학년생으로 미얀마 출신 난민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베릴이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격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브해 지역은 최고 시속 160마일의 강풍과 폭우, 해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베릴이 최대 지속 풍속이 시속 160마일에 달하는 재앙적 허리케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 남동부로 북상한다는 소식에 영향권에 속한 각국 정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카리브해 남동부 그레나딘 제도에 위치한 그레나다의 섬 카리아쿠 섬을 비롯해 그 일대가 재앙적인 바람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해일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콘 미첼 그레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카리아쿠 섬의 나무들이 30분 만에 쓰러졌다며, 지금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베이도스 정부는 총알은 피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풍과 폭풍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베이도스의 수도 브리지타운에서는 어선이 파손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및 사업장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섬에서 수업이 취소된 것은 물론 이번 주로 예정됐던 카리브 공동체 국가들의 그레나다 회의 또한 연기됐습니다. 자메이카는 내일로 예상되는 폭풍의 도착을 앞두고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허리케인 베릴이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오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텍사스 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복 모의 혐의와 관련해 연방 대법원의 면책 특권 결정이 나온 이후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 유죄 판결 무효화 시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선고일을 늦추어달라고 요구했고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형량 선고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게 최근 내려진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들은 어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유죄 판결 파기와 함께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도 오늘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선고일을 늦춰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해 실익이 없다면서도 연방 대법원 판결 영향과 관련해 선고일 연기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요청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검찰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이달 24일까지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성관계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에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뒷돈 13만 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배심원단 12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고 당초 오는 11일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법원이 트럼프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최소 수주일 이상 늦춰질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16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넓은 면책 특권을 사실상 인정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치 훼손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행한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왕은 없다,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경찰을 공격하고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을 습격하고자 했다며 그들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교수형하겠다고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은 그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그 폭도들을 의회로 보낸 사람은 잠재적인 형사처벌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올해 대선 이전에 1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끔찍한 책임 방기이며 이제 미국인들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도널드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소비재 업체들이 판매 감소에 대응해서 전신 탈취제, 사타구니 면도기와 같이 특색을 조금 더한 제품을 개발해서 수요를 만들고 가격을 올리는 어플레이션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프록터 앤드 갬블, 유니레버 등 소비재 업체들이 미국에서 출시한 신제품, 전신 탈취제 등을 어플레이션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어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제품에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P&G가 내놓은 전신 탈취제 가격은 $14로 주로 겨드랑이에 쓰는 기존 탈취제의 2배입니다. 질레트의 사타구니 전용 면도기는 $15로 일반 여성용 면도기보다 $5 비쌉니다. 회사들은 수요를 반영해서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일부에선 실제 새로운 제품이라기보단 마케팅일 뿐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시르카나에 따르면 지난해 면도날과 탈취제 판매는 2019년 대비 각각 20%와 6.5% 감소했습니다. 업체들이 용량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사용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비재 업체들이 이 외에도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하자 P&G는 올해 초 성분을 9가지로 줄인 비듬 방지 샴푸를 내놓았고 제품의 용기를 얇게 설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습니다. 가격은 $12로 기존 제품의 약 2배로 책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제품이 미국에서만 판매되고 있다며 어플레이션은 미국적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 쉬인의 수출 물량 공세로 항공 운임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상품을 미리 확보하려는 소매업체들까지 늘고 있어 항공기 화물 공간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중국 남부, 미국 구간의 항공 운송 가격은 1kg당 $5.2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4.0% 오른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당시 1kg당 $3가 채 안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오른 셈입니다. 화물업계는 테무, 쉬인의 급성장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의 수출 물량이 급증하며 중국, 미국 간 항공 화물 수요가 늘어나고 운임 비용도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항공 화물은 스마트폰 등 고가 제품이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들이 대부분인데 테무 쉬인의 경우 북미와 유럽으로 저가 의류, 가정용품을 배송할 때에도 항공 화물을 이용합니다. 화물업체 관계자는 테무와 쉬인을 두고 2022년에는 주요 플레이어가 아니었지만 2023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주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업선 공격으로 해상 물류의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항공 화물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기 운송을 선점하려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화물 업체들은 높은 가격의 운임을 부르며 계약 체결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리건주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4년여 준비 끝에 개관한 한국전쟁 역사 자료 전시관은 10.5평 규모로 오리건 현지 자선재단과 국가보훈부의 기금 등 약 $20만 투입돼 오리건주 윌슨빌 시에 위치한 한국전쟁 기념공원 내에 조성되었습니다. 한국전쟁에 나섰던 오리건 참전용사 약 90명의 양력과 이야기가 동영상과 책자 등을 통해 전시되었습니다.
오리건주 코텍 주지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인 아버지와 함께 전쟁기념공원을 방문한 추억이 있다며 한국과 오리건의 평화와 자유를 향한 동맹은 국제교류와 한미동맹 성공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해안경비대 고위간부로 근무해온 한인 폴 정 대령이 어제 해안경비대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제독으로 진급했습니다. 정 제독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해안경비대 본부에서 건강, 안전 및 생활복지를 담당하는 부사령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정 제독은 제독으로 진급하게 돼 영광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함께해준 한인 사회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제독은 한국 출생으로 4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이민 와 메릴랜드대를 거쳐 메릴랜드 의대를 졸업했으며 조지 워싱턴대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각각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예정대로 운임을 15%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컬 버스 요금은 1달러 80센트로 펠팍 포트리 등에서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편도 버스는 5달러 15센트로 허드슨 버겐 라이트 레일은 2달러 55센트로 각각 요금이 올랐습니다. 팬데믹 이후 승객 감소로 연간 적자가 1억 1,900만 달러에 달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상된 요금으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당분간 매년 7월 전철 버스 요금을 각 3%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7월 1일부터 노동절인 9월 2일까지 JFK행 에어트레인 요금을 8.5달러에서 4.25달러로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항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여름 휴가철 JFK로 향하는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자메이카와 하워드 비치역에서 JFK행 에어트레인에 탑승하는 여행객에게는 4.25달러의 요금이 적용되며 메트로카드나 터치형 결제 시스템 옴니로도 지불이 가능합니다. 항만청은 또 공항으로 운전해오는 주민들에게 레퍼츠 블러바드역 인근에서 하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해당 역 앞에 위치한 주차장은 단기 주차가 무료이며 터미널까지 에어트레인을 통해 8분 만에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약간 구름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 69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독립기념일인 목요일은 후덥지근한 날씨에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높은 습도에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